누구나 인생을 얼마쯤 살다 보면 완벽한 행복이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측면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드물다. 즉, 완벽한 불행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1997년작 영화라는 예술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프닝 멘트로 아주 네네. 울림이 있는 제가 좀 저의 그 최애 책 중에 하나라서 그래. 네, 어떤 네. 글일까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 번 정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프리모 레비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이탈리아 유대인으로서 역시 수용소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정말 읽다 보면은 와, 이게 인간인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주 처절하면서도 파괴력이 있는 책이에요. 파괴력이 있다. 네,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를 계기로 작가로 등단한 셈이 되는데 그렇죠. 이 책 외에도 다양한 소재를 갖고 글을 썼지만 결국 인생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삶의 시간을 끝냈다고 합니다. 네. 아우슈비츠의 경험이 그를 끝까지 괴롭힌 게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오늘 나치의 만행 그리고 수용소 생활의 절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인간인가의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부터 인생은 아름다워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될 텐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인물 소개부터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 귀도 오레피체라는 인물 딱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훑어보면 이 영화를 관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귀도의 인물 소개 자체가 하나의 발굴 포인트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귀도 오레피체. 네, 일단 개괄적인 부분부터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나이는 뭐 한 30대 전후반의 네. 남성일 걸로 추정이 되고 시골에서 뭔가 약간 도시 지역으로 상경한 듯한 그렇죠. 네. 등장하자마자 되게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경망스러운 아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막 원맨쇼를 진짜 보여줘요. 그러면서 대단하죠. 네, 도라라고 하는 여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플러팅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맞아요. 항상 기분 좋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아들 조슈아까지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다가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그 책방을 운영을 했던 걸로 보여요. 책방에서 뭐 이렇게 책들을 박앤세일하는 뭔가 그런 생업을 이어가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이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음. 어느 날 이제 수용소로 조슈아와 함께 끌려가는. 근데 그 과정에서 도라와 함께 헤어지게 되면서 아들 조슈아를 지키는 한편으로 또 도라를 찾아야 하는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군분투가 다뤄지고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아마 이건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시선으로 한번 새롭게 접근해보고 싶은데 음. 조세프님이 보시기에는 이 귀도라는 인물이 어떻게 좀 비춰지시던가요? 사실 이 영화는 그냥 네. 로베르토 베니니의 원맨 쇼죠. 사실 영화의 시작부터 이게 90년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 일부러 자막을 그렇게 단 것 같은데 음.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도 3, 40년대 영화처럼 맞아요. 이렇게 약간 올라가잖아요. 무성 영화 네. 같은 느낌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찰리 채플린을 표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대략적인 설명은 원우 씨가 해주셨는데 네. 저는 좀 이제 귀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약간 진짜 상상을 가미한 아, 네. 해석을 이런 거 좀 좋아요. 해볼게요. 네, 이런 거 좋아요. 귀도라는 사람이 그 직업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 그 서점 주인이기도 네. 했지만 또 네. 그 전에는 웨이터도 좀 했었고 맞아요. 뭐 맞아요. 귀도라는 남자가 뚜렷한 하나의 직업이 네. 아니라 왜 계속해서 직업이 바뀌고 네. 있을까? 음. 웨이터, 서점 주인,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직업은 아니지만 그냥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산업시대 이전에는 오랜 기간 농경 시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산업화 때에도 사실 인간의 직업이 뭐 막 계속 바뀌어 나가진 않아요. 자기가 그쵸. 어떤 직장을 가지면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살았죠. 대체로. 그런데 귀도는 직업에 종속되지 않거든요. 네. 직업 자체로 막 규정되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 음. 이제 전 이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인물을 발굴해 나가면서 네.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감독이, 그러니까 로베르토 베니니가 네. 격변하는 시대를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네. 1930년대 이탈리아거든요. 맞아요. 30년대 후반, 40년대 그쵸. 초반 그 무렵이죠. 네. 한번 이제 지금이 21세기 초반이잖아요. 네. 딱 100년 전 정도로 시간을 이제 돌려서 네. 20세기 초반의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음. 변화의 속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네. 지금이 물론 더 빠르겠죠. 네, 변화해 네. 나가는 건. 그쵸. 근데 좀 상상해 보면 농경 사회를 살던 시대에서 갑자기 산업화가 전개되고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전쟁을 하면 일렬로 서서 말 타고 총질을 서로 맞아요. 횡으로 서서 총질하던 게 음. 고작이었는데 탱크가 나오고 네. 기관총이 나와서 사람들을 쏴 죽이는 시대예요. 맞아요. 폭격기가 등장하고. 그렇죠. 지금의 우리보다 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어쩌면 시대의 변곡점을 훨씬 강렬하게 그쵸. 느꼈을 훨씬 거다. 그 변화의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쵸. 네.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네네. 너무 많은 것이 급변하면 당연히 사람은 불안해져요. 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삶도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전과 달리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고, 그 변화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래서 귀도의 직업이 계속 바뀌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그럴싸한데요, 정말. 네. 동시에 감독은 귀도라는 인물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하나의 직업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많은 현대인은 직업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해요. 그렇죠. 서점주인 귀도, 웨이터 귀도가 아니라 인간 귀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네. 원우 씨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인 조르바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 직업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지만 이 사람의 애티튜드 자체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쵸. 이 사람은 웨이터를 할 때도 자유인 귀도고, 맞습니다. 뭐 내가 일은 도와주지만 니네한테 나 노예는 아니야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맞아요. 유쾌하게 계속 유지를 맞아요. 한다는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내 주신 것 같은 게, 이 귀도라는 인물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귀도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장치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직업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실제로 관객은 영화를 보다가 귀도의 직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저 그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슬펐는지를 네. 관객은 오롯하게 영화에 빠져서 울고 웃다가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귀도의 직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업 자체를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구나. 관객에게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조금 더 영화를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결국은 로마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그리스를 이어받은 거고, 결국 유럽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 이거는 유럽 문명의 출발점, 이건 일종의 오리지널리티는 다 그리스부터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라고 우리가 붙여서 그쵸.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결국 그리스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자유에 대한 그렇지. 인간의 어떤 끝없는 추구,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귀도라는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마비되지 않는 정신세계로 삶을 살아내는, 맞아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유를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 이게 어쩌면 2000년 전부터 지향하는 이른바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귀도를 통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리고 인간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인간성을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저희가 짜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감상이란 참 비슷하구나. 원우 씨가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떠올리셨다는 역시 떠올리셨군요. 이야기에,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에 대한 생각과 같은 선상에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자유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정말 잘 맞물리는 것 같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귀도 오레피체라고 하는 인물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로베르트 베니니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마치 저희도 같이 이 사람의 상황 안에 혹은 뭐 수용소 안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마저도 느낀 기억이 나고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음. 귀도처럼 할 수 있었을까를 또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이 영화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부터 저희가 이 비장의 무기죠. 저희 방송의 킬 포인트, 여발포, 여기가 발굴 포인트 너무 민망해 이런 얘기. 코너를 시작하면서 여기 킬포 맞아요. 어. 네, 이 영화의 깊은 속살에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